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2024년 8월 11일 오늘도 아침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살짝 서늘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씩 여름이 무더위가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낮에는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네이버 부동산으로 왔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시죠. 오늘 뉴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참정용사 집, 할아버지님 집을 이렇게 해줬다. 용인의 지금 프리미엄, 역세권의 1억,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이 분양가 상한제, 분상제 아파트 로또 논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이제, 금액을, 조합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부담이 되죠. 왜냐면은 이제 분상제를 해놓으면은 그 금액이 부족한 것들을 사실 조합은 분담금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 이렇다 하면은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안 좋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던 8호 연장선 압구정 현대는 신고가 벌써 비싸게. 같은 아파트인데 1억 보드 싸게 산다. 아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층이니까 이제 로열 동층은 아니겠죠. 네. 생활권이 좋다 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있거나 어르신들이면 1층으로 가도 되죠. 입주 시장한 도생 집단 행동 나선다. 이제 미분양이 나게 되면 보통 이제 여기서도 돼 있지만 페이백 등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자도 적게 해주고 그다음 페이백도 해주고 옵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뉴스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있고 4년 족세 풀렸다 미친 전세값 재현. 이게 뭐냐면 전월세 상한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2020년쯤에 이제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2년 플러스 2년 동안 이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제 5% 상한이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2024년 딱 지금 분기가 한 순환이 도는 겁니다. 이제. 예, 돌다 보면 결국 이제 새롭게 계약을 다시 새로운 계약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가 아닌 이제 전세가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초창기 때 이제 한순환이 끝나는 데는 오히려 원래 금액보다 이제 좀 더 싸게 역전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나서 소유주분들이 갭 투자로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4년 전쯤에 이제 한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갭이 한 70% 80%까지 됐을 때는 전세가가 한 1, 2억씩 지금 현재보다 비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세입자분들이 나가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세입자분들은 살기 좋다니까 이제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을 때 금액을 낮췄는데 그게 또 조금 지나니까 시장이 또 받쳐주고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에는 좀 다릅니다. 예. 서울 수도권은 이미 매매가뿐만 아니고 전세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니까 족세가 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5%로 안 하고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미분양이 완판된다 이런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미분양 할인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줍줍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 실거주 말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죠. 14억에 분양받았는데 못 산다니. 이거는 생활용 숙박시설인데, 이제 생수기,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이제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에 이제 광고를 많이 했을 때, 주거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제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때 체부자를 하셨다 하면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모르시고, 제 손님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냥, 해놓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드립시오. 제가 좀 조언이라보다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수도권은 미분양, 수도권은 지금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뭐 제가 가진 매물들 보면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예, 거의 회복을 다 했고 이거는 이제 비아파트 말고 아파트 위주고 전기차, 지하주차, 음식 전기차 이제 충전하는 데가 보통 이제 지하에 있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지하 1층보다 2층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가 나면은 그 보니까 보상 같은 경우도 그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있으면은 옆에 이제 주차를 했는데 전기차가 있으면 조금은 이제 다른 데 주차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정책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기본량 완판 수도권은 지금 뭐 완판이 되고 있고 아까 전기차 이런 거 하고 지금 뭐 하반기 때 서울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인허가 준공 착공 이런 것들 보면은 2024년도까지는 이제 물량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때까지만 내년 상반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계약을 마피 물건들도 많아요. 보면은 우선 물건들이 물량이 공급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회복은 되고 있고 이게 개편이 될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위주로 지금 서울은 이제 개편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강남 상구로 이제 많이 가죠. 그리고 예, 하고 상가 건물 신축 임차인 퇴거 법적 효력이 있을까?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건물주분을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 분쟁이 났을 때 제가 의외로 이제 그 상가 분쟁이나 이제 또 주임법 분쟁 이런 것들 좀 많이 도와드렸어요. 이제 신축 건물에 그 신축 건물의 중개사가 이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상가 건물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축을 할 거라고 명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지를 안 하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임차인의 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실 보통 다 법을 보시면 임차인이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가고 하면 제가 항상 이런 상담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고지를 했나, 그 다음에 계약서의 특약이나 이런 명시를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이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고지를 해서 어떻게 이제 소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돼 있나 했는데, 이제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이제 건물주분께서 이제 신축을 짓기 위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당연히 영업 보상을 해서 뭐 이 건물주분이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임차인 분께 영업비에 대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기존에 있던 임차인 분이 그 도로 반대편으로 이제 1층에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이제 건물이 짓고 나면 들어올 때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기로 막 그런 식으로 다 건물주분이 아주 좋게 예. 정말 그 임차인 분들을 배려해서 내가 뭐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하지만 뭐 당신들도 사업의 피해를 보니까 이런 걸 해주겠다. 정말 제가 이때까지 만난 건물주 분들 중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까지 해주시는 분. 그거를 이제 계약서를 제가 다 적어드리고 뭐 해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새로 이제 계약서를 이제 뭐 명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이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제 임차인 분이 새로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새로 안 들어오고 신축을 지어지는 그 건물에 자기는 안 들어올 건데 그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계약서에 적힌 내용의 권리를 새로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 정말 야, 사실 이제 법적으로 내용으로 가면은 이런 게 없는데, 야, 정말 임차인분도 정말 대단하신 게, 내가 임대인분, 건물주분이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영업 보상비 주고, 들어오는 인테리어비까지 해서,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본인은 이제 보상을 받고, 나중에
들어가지는 않고 인테리어비는 주고 새로운 임차인한테 걸링을 받는다까지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건물주분은 관리를 해드리지만 그 임차인분하고는 그렇게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임차인분이 다른 이제 중개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권리의 계약을 권리금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대인분이 이거는 내가 뭐 허락해준 적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관리를 해드리는 그 건물주분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분쟁을 하는 것까지 이제 싹 다 도와드립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초반 진행부터 해가지고 소송에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제가 준비한 자료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이제 승소는 됐죠. 근데 승소는 됐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이 태거 특약의 사설이 길었는데 이제 태거 특약이 효력은 있습니다. 효력은 있는데 이 효력이 얼마만큼 임차인한테 이 특약을 넣는다 해서 100%뭐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분이 뭐 이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신축 건물을 지으니까 네가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거는 무조건 뭐 건물주분이 이 특약을 정다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특약을 어떻게 이제 맞들어지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임차인 분이 이제 동의를 해주는 그 정도의 그런 뭐 영업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줄여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이제 특약을 중재를 하고 특약을 하고 그게 중개사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보다 보니까 이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중개사들은 뭐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은 하겠죠. 근데 그때 계약 말고는 이제 시장 상황에서 살아남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공사비 갈등 이제 뭐 대규모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전문가를 파견해서 이제 파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분쟁이 되면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예. 공공재개발 저희가 이제 정비법을 보면 공공재개발 이제 공공재건축의 도정법 2조에 이제 2호의 남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이제 공공재개발 잘 안 하죠. 왜냐면은 공공재개발을 한다 하면 LH가 포함돼간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은 서로 안 알려줘. 아이고 에어컨 소리. 이게 공공재건축도 그렇고 잘 안 알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민간의 그런 수익 구조가 잘 안 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진행이 왜냐면 분담금 더 내라 하고 이제 분쟁이 더 많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차라리 공공재개발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게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88 대책에 이제 비아파트가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왜냐면은 결국에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기간 내에 소위 이제 소형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이제 소위 빌라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 종부세 같은 이제 세제에 대한 혜택을 주고 뭐 또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취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금액도 좀 취득 가격도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뭐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이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리고 그런 공급이 또 부족하다 하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이제 효과는 있을 건데 그게 서울시장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김경수 복권이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말은 안 하지만 잠깐 한마디 하면 이제 한동훈과 이제 김경수를 비교하는 거와 한동훈과 이제 이재명을 비교하는 거 지금은 뭐 호칭을 그냥 이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뭐 한동훈하고 이재명을 비교하면은 딱 젊은 대권 주자로 해서 더 이제 크게 이제 비교가 됩니다.
더 빛이 나요. 근데 김경수와 한동훈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한동훈이 이제 조금 뭐 연령대나 이런 걸 보면은 김경수의 낙인을 오히려 좀 보면은 뭐 이제 그 억울하게 이렇게 해서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민주투사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한동훈은 이제 법의 대변자, 올바른 정치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과 김경수의 그 비교보다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더 낫거든요.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다른 이유보다는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선점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복권을 반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강남 3구 4억 대 경매 물건이 이제 그 강남 3구에도 나오죠. 특히 경매 시장이 뭐 지금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많은데 예전에는 뭐 경매를 통해서 무조건 사실 적은 경매는 뭐겠습니까? 적은 돈으로 괜찮은 물건 잡아서 시세 차이 남긴다 이런 거 대출도 잘 나오고, 근데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올 뿐더러 뭐 좋은 물건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뭐 경매를 들어가는 게 맞죠. 1500 재건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공공재건축도 여기 망우 1구역이 아마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거예요. 뭐 그리고 88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매매는 잡기는 어려울 텐데 전세는 숨고르기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한순환이 돌았기 때문에 5% 상한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전세가 이 숨고르기가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전세가 올라가니까 사실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이동이 시작하겠죠. 전세 물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를 받쳐줘야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제 전월세 상한제의 순환이 끝나는 시점과 이런 정부 대책과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거의 그 정권의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이제 선순환이 돼서 어느 시점에 이게 될 건지 이런 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뭐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신 분들도 본인 다들 이제 그 직업이 있고 다들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저야 이제 이게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이고 매일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니까 이런 걸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린벨트 풀어주는 서울시,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에 강남 3구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하고 반값 아파트 아마 신축 반값 수도권 경매 시장은 그렇지만 지방은 아마 지금 지방에 제가 그 전국적으로 매물을 핸들링 하다 보면은 미분양이 많이 하면, 물론 이제 그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고 몇 년이 지나서 회복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시세 차익이 나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그 현금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이런 금리 상에서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유리한데, 그 현금을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몰릴 때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고 최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금 물건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보통은 지금 지방에 이제 위분양들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의 규제를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특히 뭐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그 법이 통과되는 게 이제 좀 이게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들이 그냥 바로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도시정비법, 이제 도정법을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을 제정도 하고 도정법도 이제 뭐 개정안도 발의를 해야 되고, 대통령령이나 이제 국토부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법안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까지 이제 뭔가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게
뭐 오늘 당장 뭘 하겠다 해서 내일 당장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령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취득세 중과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 하면은 이게 활성화가 핵심은 맞습니다. 지금 나온 것부터 보면 활성화가 핵심은 맞는데 지금 건축 자재 인건비 해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시공사들이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래도 초반에 보다는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오늘은 이제 뉴스가 이 정도네요. 주말 일요일이기 때문에 뉴스가 많지는 않은데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간단합니다. 분상제에 대한 이야기, 로또다. 그 다음에 뭐 미분양이 난 것들, 미분양이 많이 하니까 미분양 할인은 차별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2년, 4년이 이제 족세가 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인지 정고가 전월세 상한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88, 전기차 이런 부분들, 88 대책에 대한 요 기사는 문 닫는 대형마트 자리 줄줄이 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산 지금 그 기업들이 이제 자기 자본도 있겠지만 타인 자본 대출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자본은 결국은 이제 주식이거든요. 주식. 네. 그 기업들의 주식들이 지금 금리 때문도 있고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이제 현금을 보유한 건 현금을 보유하면은 이제 결국 돈이 이제 힘이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그런 경우는 힘을 잃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도 자기 주식이 힘이 없습니다. 그럼 타인 자본으로 대출을 받는데 대출 금리가 높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한창 그리고 또 그 앞서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시장 때 그 택배나 물류나 이런 것들이 다 개편이 됐거든요. 인터넷 시장으로 다 온라인 시장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이제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홍보 효과가 필요한 이제 그런 거점의 물건, 안테나 매장 거점 물건으로 해서 각인을 시키는 그런 시장도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홍보 효과도 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알짜배기들은 대형마트들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정리를 하는 시점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 인구 감소와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안 가서 사질 않는데 요즘은 쿠팡으로 저도 뭐 그 물건이 필요하면 다 쿠팡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시키는데 마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뭐 간혹 가다가 그 마트에 입점해 있는 뭐 키즈 카페나 아니면 뭐 특별 뭐 그런 상황 아니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형마트가 이제 다른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 주상복합들이 아파트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의 경우는 그게 장단점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마트가 없어지면 거기에 물론 일하는 직원도 아무리 이제 기계화 됐대 하더라도 일하는 직원들 물론 그 소득을 다 이제 서울이나 다른 데로 가져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시장을 잡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뭐 좀 그렇죠. 오늘은 그런 식으로 똘똘한 채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가 신축 이런 태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데다가 분쟁을 많이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일요일 아침에 부동산 뉴스로 또 시작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